지금 그 계엄과 탄핵 이후에 사법부가 완전히 노골적으로 지금 이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번에 황운하 송철호의 무죄 이후에 어제는 고인팔이 김남국이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남국이가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에 있어서 엄청난 코인을 갖고 있었음에도 코인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 또 불법 거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됐죠. 특히 국회 상임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상자산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 거액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재판부는 김남국이 재산을 신고하던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국회 업무 방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김남국이가 그에게 가상자산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고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해서 국회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해 8월 달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재산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계좌에 예치돼 있던 현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다시 코인으로 바꿔 이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신고 의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이 가상자산을 갖다가 신고된 게 아니라 가상자산 계좌에 있던 현금을 은행 계좌로 옮겨서 총액을 맞추고 또 나머지 예치금은 다시 코인으로 바뀌어 재산 규모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이걸 무죄로 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애초에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은 가상자산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상자산 계좌에 들어있던 그에게 예치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었는데 김남국이 이를 코인으로 바꿔서 그래서 재산 신고 액수를 줄였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이야기한 건데 판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찰은 A라고 이야기하는데 판사는 B만 바라본 거죠. 재판부도 찝찝하니까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사 권한을 위계에 의해서 방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김남국의 행위는 기존 재산신고등록법에 있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인 허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김남국이가 2021년 12월 30일 9억 5천만 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해 마치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어냈고 다음날 나머지 가상계좌 예치금 90억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 등록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전년도 재산 등록 총액과 일치시키고 그 재산 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이렇게 허위로 기재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겁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가상자산을 나이도 몇 살 안 된 김남국이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도 지금 규명이 되지 않았고 그야말로 국회의원은 부업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가상자산 업계하고 유착된 게 아니냐. 그리고 그걸 신고하면 뭔가 문제가 되니까 속인 건데 법원이 이걸 무죄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법이요 굉장히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김남국은 이재명의 총애받는 그야말로 젊은 피였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총대를 많이 맸죠.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애국 보수 청년들이 지금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부분은요. 얼마 전에 서부지법 사태 수사에서 107명이 수사 대상이고 구속이 66명이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뒤에 지금 4명이 추가되어서 구속자가 70명입니다. 그래서 앞서 구속한 것은 피의자 구속이고요. 판사에 의한. 자, 어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의 그 피의자 구속 중에
62명이 서부지검 검찰에 의해서 피고인 구속을 당했어요. 한 명만 불구속됐어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로 63명이 넘어갔는데 구속된 63명이 지금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그중에 한 명만 불구속시키고 62명을 무더기로 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것은 피고인 구속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날 지금 구속 기소 62, 불구속 기소 1명 외에 또 추가로 구속돼 있는 8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107명을 특정하고 이 중에 70명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에 대한 저런 관대한 처벌과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서부지법 사태에 관련된 청년들에 대한 가혹한 경찰의 수사, 법원의 피의자 구속, 그리고 검찰의 피고인 구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이 서부지법의 구속자들을 지금 이 중에 20명이 구속 적부심을 갖다가 지금 신청했어요. 피의자 구속자들이 구속 적부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서부지법에서 지금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이 잡아서 지금 피의자 구속을 했는데 이들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서부지법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웃기는 이야기는 서부지법 사태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지금 이 검찰에 의해서 불구속 기소된 자들을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재판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이해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 서부지법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직접 재판한다. 이건 이해상충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당연히 대법원이 개입해서 서부지법 사태의 피고인들을 중앙지법에서 하든지 각 지법에 허트려서 해야지, 그들을 피해자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면 징역 10년쯤 때리지 않겠어요? 소요죄를 적용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 주가 조작 사범들이 처벌이 솜방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라는 주가 조작 사범들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48.5%, 103건 중에 50건, 즉 절반이 경제사범 주가 조작범들이 깜빵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이런 주가 조작을 저지르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헤쳐먹어도 깜빵에 안 가고 집행유예나 아주 낮게 짧게 깜빵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재범을 하는 것이 2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야바이판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주가 조작 사범들이 빠져놓은 거는 이 자기 방어권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어제 인권위원회가 윤통의 이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 윤통의 개인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결정을 5대4로 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윤통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심판 절차에서 개인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인권위가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개인 방어권이 주가 조작 사범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